바닷가에서만 자라는 이 나물 아세요? 여러분 혹시 봄철 바닷가 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도가 부딪히는 갯바위 틈 염분 섞인 모래땅, 뜨거운 햇볕과 짠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 척박한 곳. 사람도 오래 서 있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해마다 어김없이 초록빛 잎을 틔워내는 풀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밭에서 자라는 나물보다 훨씬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다 보니 이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남다른 성분들을 잎속에 켜켜이 쌓아둡니다. 식물학에서는 이런 걸 스트레스 대사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힘든 환경에서 자란 식물일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옛 어른들은 쓴 나물이 몸에 좋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곤 했죠.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개꼬들빼기입니다. 이름부터 낯설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마트에서도 쉽게 만나기 힘든 이 나물이 왜 어촌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봄에 꼭 챙겨 먹어야 할 나물로 대대손손 전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개꼬들빼기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9가지 효능을 하나하나 근거와 함께 쓴맛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맛있게 먹는 비법 7가지,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들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1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끝까지 보시면 이번 봄 밥상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꼬들빼기는 이름에서 이미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갯은 순우리말로 바닷가, 갯벌을 뜻합니다. 즉 바닷가에서 자라는 고들빼기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고들빼기는 밭이나 야산, 들판 어디에서나 비교적 쉽게 자랍니다. 하지만 개꼬들빼기는 다릅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안가, 염분 섞인 흙, 거센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 자리에서만 뿌리를 내립니다. 국화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 해살이가 아니라 여러 해살이라는 건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짠 바닷바람을 몇 년에 걸쳐 견뎌내며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새순을 틔워냅니다. 일반 고들빼기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잎의 두께입니다. 개꼬들빼기의 잎은 훨씬 두껍고 도톰하면서도 의외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잎을 두껍게 만들어 수분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죠. 바닷가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맛은 일반 고들빼기보다 쌉싸름함이 한층 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쓴맛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활용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봄철 잎이 아직 여릴 때는 나물로 무쳐 먹고 시간이 지나 잎이 좀 더 자라고 억세지면 장아찌나 김치로 담가 1년 내내 밑반찬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먹는 방법을 달리하며 알뜰하게 활용해온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개꼬들빼기 한 잎사귀 안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칼슘, 칼륨,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목록만 봐도 상당히 다채롭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3종 세트, 어와 C와 K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비타민 어는 시각세포와 피부 점막 건강에 관여하고,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수용성 항산화 비타민으로 면역력과 관련이 깊으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대사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비타민을 한 채소에서 골고루 얻을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미네랄 쪽을 보면 칼슘, 칼륨, 철분이 눈에 띕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칼륨은 체내 나트륨 균형과 근육 기능, 철분은 혈액 속 산소 운반과 관련된 필수 미네랄들입니다.
채소 하나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이 세 가지는 모두 식물이 자외선이나 병해충,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대사산물이 바로 이런 성분들이죠. 공교롭게도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항산화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 역시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항산화 작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쓴맛이 곧 몸에 좋다는 신호라는 옛말이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영양 성분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9가지 효능으로 나누어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항산화 작용 세포를 지키는 방패. 우리 몸은 숨쉬고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순간마다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은 면역 반응에도 관여하니까요.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쌓였을 때입니다.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고 이는 곧 노화 속도를 앞당기고 여러 만성 질환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꼬들빼기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포 손상 예방, 노화 예방, 피부 건강 유지, 면역력 유지입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해지는 봄과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 생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나물을 챙기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개꼬들빼기를 간을 보호하는 나물로 여겨왔습니다. 어촌 마을에서는 술자리가 있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쓴 나물 반찬이 밥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쓴맛 나는 나물을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는 경험적 지혜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것이죠.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간 기능 유지, 피로 회복, 음주 컨디션 관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꼬들빼기가 간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식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평소 균형 잡힌 식습관 속에서 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나물 하나에 기대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3. 혈관 건강 조용히 챙기는 심혈관 관리.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칼륨은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 혈액순환 유지, 심혈관 건강 관리.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 관여하는 미네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대체로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이죠. 국물 요리, 가공식품, 배달음식까지 알게 모르게 짠맛에 익숙해진 식습관 속에서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나트륨 칼륨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짜게 드시는 편이라면 개꼬들빼기 같은 나물을 국이나 찌개 옆에 곁들여 보시는 것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4장 건강 속이 편안해지는 이유. 개꼬들빼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 촉진, 변비 예방,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배변 활동만 돕는 게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현대인들은 정제된 곡물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봄나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철 채소를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혈당 관리 완만한 곡선을 만드는 힘.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채소의 식이섬유가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이 역시 당뇨병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는 아닙니다. 이미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 아래 전체적인 식단을 관리하시되 그 식단 안에 곁들이면 좋은 채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 다이어트 부담 없는 포만감. 개꼬들빼기는 100g당 열량이 매우 낮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포만감 증가, 칼로리 부담 적음, 식이 조절에 활용 가능 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먹는 양이 줄었다는 느낌 때문에 오는 허전함일 텐데요. 개꼬들빼기처럼 부피감은 있으면서 열량은 낮은 채소를 넉넉히 곁들이면 씹는 즐거움과 포만감을 동시에 챙기면서도 전체 섭취 칼로리는 낮출 수 있습니다. 밥 양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 채소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한 식단 관리 방법입니다. 7. 눈 건강 베타카로틴의 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개꼬들빼기는 야맹증 예방에 도움, 눈의 피로 완화,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시야 적응이 느려지는 야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눈에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8. 뼈 건강 비타민 K와 칼슘의 조합.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칼슘이 실제로 뼈에 제대로 쓰이려면 비타민 K 같은 조력자가 함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개꼬들빼기에는 이 비타민 K와 칼슘이 함께 들어있어 골밀도 유지, 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젊을 때부터 식단에서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구면역력 유지 몸의 방어선을 든든하게.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독 컨디션이 흔들리시는 분들이라면 봄철 개꼬들빼기 같은 제철 나물로 면역력에 기초 체력을 다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한 가지 음식이 감기를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꾸준한 제철 채소 섭취가 몸의 기본 컨디션을 지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개꼬들빼기 그냥 먹기엔 쓴맛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개꼬들빼기를 맛있게 즐기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봄나물 무침.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린 잎을 깨끗이 씻은 뒤 끓는 물에 30초에서 60초 정도 살짝 데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향이 날아가 버리니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낸 다음 참기름과 국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봄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둘째, 된장 무침. 데친 개꼬들빼기에 된장과 다진 마늘, 참기름, 들깨가루를 넣고 무쳐보세요. 된장의 구수함이 개꼬들빼기 특유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고소하고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쓴맛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조리법입니다. 셋째, 고들빼기 김치. 어린 잎으로 담그면 아삭한 식감과 특유의 향, 깊은 감칠맛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막 담갔을 때보다 며칠 숙성시켰을 때 쓴맛과 감칠맛의 균형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바로 드시기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넷째, 장아찌. 간장과 식초, 설탕을 이용해 장아찌로 담그면
오랫동안 두고두고 밑반찬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새콤달콤한 장아찌 특유의 맛과 개꼬들빼기의 쌉싸름함이 만나 입맛 없을 때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만드는 반찬이 됩니다. 다섯째, 쌈채소. 생잎을 고기와 함께 싸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는 산뜻한 궁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곁들이면 쓴맛이 오히려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비빔밥. 데친 개꼬들빼기를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달걀 등과 함께 큰 그릇에 넣고 슥슥 비벼 드시면 영양 가득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여러 나물을 함께 비비면 개꼬들빼기 특유의 쓴맛이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지면서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일곱째, 된장국. 잘게 썰어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으면 은은하고 향긋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에 넣으면 나물을 그대로 무쳐 먹을 때보다 쓴맛이 한결 순화되기 때문에 쓴맛에 예민하신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꼬들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특유의 쌉싸름함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소금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기.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기. 된장이나 들깨와 함께 조리하기.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셔도 쓴맛을 한결 부드럽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를 함께 적용하시면, 즉 소금물에 담갔다가 살짝 데친 뒤 된장 양념으로 무쳐 드시면 쓴맛에 예민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냉장 보관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 가능. 데친 후 냉동 약 3개월까지 보관 가능. 장아찌나 김치 수개월까지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봄에 나올 때 넉넉히 구입해서 데친 뒤 한 번 먹을 분량씩 소분해 냉동해 두시면 봄이 지나간 뒤에도 사계절 내내 개꼬들빼기의 효능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아찌로 담가 두시면 별도의 조리 없이도 바로 꺼내 드실 수 있어 바쁜 평일 밥상에 반찬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반찬이 되어줍니다. 아무리 좋은 나물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만큼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며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섭취량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와 관련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께는 특히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셋째, 야생에서 직접 채취하시는 경우 농약이나 오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별이 확실한 경우에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야생초와 혼동할 수 있으니 확실하지 않다면 직접 채취하기보다는 검증된 판매처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넷째, 특정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처음에는 소량만 드셔보고 몸의 반응을 살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분들께 개꼬들빼기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평소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어 혈압 관리가 신경 쓰이시는 분, 변비나 장 건강이 고민이신 분, 다이어트 중이지만 포만감을 챙기고 싶으신 분, 스마트폰, 모니터를 오래 보는 일을 하셔서 눈 피로가 잦으신 분, 환절기마다 컨디션이 유독 흔들리시는 분, 술자리가 잦아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물론 이 모든 효과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개꼬들빼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양한 채소와 함께 골고루 꾸준히 드시는 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닷가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강인한 나물 개꼬들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이섬유부터 비타민 A, C, K, 칼륨, 칼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까지 작은 잎사귀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꾸준히 곁들이신다면 항산화, 간 건강, 혈관 건강, 장 건강, 혈당 관리, 다이어트, 눈 건강, 뼈 건강, 면역력까지 우리 몸 여러 곳에 은근하지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물입니다. 이번 봄 시장이나 마트에서 개꼬들 빼기를 보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조리법 중 하나로 한번 밥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쓴맛이 걱정되신다면 된장무침이나 된장국부터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